ITQ 엑셀 교재 28페이지 풀이해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답안 시트 이름은 이렇게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시트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 새 시트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2번 눌러주고요.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타이핑 해주고요. 그 다음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변경, 시트 3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4작업은 만들지 않습니다. 차트 나중에 생성하면 그때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1작업, 2작업, 3작업 모두 다 A열 열너비 1로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제3작업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시트 이름이 다 하얗게 바뀌었고 엑셀 화면 위쪽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시트를 여러 개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룹이 되었을 때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 세 가지 시트에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A열 열너비 1로 수정하려고요. 자, 현재 A열에 대한 열너비는 이만한 열너비인데 A열 열 머리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A열 열 머리글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A라는 글자 알파벳 부분을 누르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클릭하고 1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3개의 시트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또 하나 해주면 좋은 것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 11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셀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셀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행열 교차하는 지점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두 선택하는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채 A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할 일은 이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룹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룹이 된 상태에서 막 작업을 해버리면 모든 시트에 다 입력이 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은 지금 제3작업을 선택하고 있었던 건데 2작업이나 1작업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룹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룹 해제된 거는 여기 맨 위쪽에 보면 그룹이라는 글씨가 없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룹을 지정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선택해주면 모든 시트가 선택되어서 그룹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무 시트나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트 그룹 해제라고 보여서 이렇게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왼쪽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저장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찾아보기 버튼 보입니다. 클릭하고요. 시험장에서는 답안 파일 저장할 때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ITQ 폴더가 위쪽에 보일 때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 이름은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유형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중이니까 굳이 ITQ 폴더에 저장 안 하고 어떤 폴더에 저장하든지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입력하고 제목 작성하는 부분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데이터 입력할 때 1 가로 열고 닫고 2 가로 열고 닫고 이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여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보고 해야겠죠. B열의 사행
B사셀에 상품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 약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작업 시트에 입력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화면 확대하는 방법은 시험 보실 땐 굳이 확대할 필요 없지만 저는 그냥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확대하는 건데요. 엑셀 시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누르면 확대되고 빼기 표시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자, B사셀에다가 상품 코드라고 입력, 그리고 상품명 이렇게 쭈루룩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판매 금액 한 셀에서 두 줄로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거는 판매 금액 입력하고 만약에 그냥 엔터를 하면 그 다음 셀로 이동이 되니까 그냥 엔터하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 입력했으면 엔터 하셔도 되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도 되고 또는 G4셀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재고량, 그 다음도 한 셀에서 줄바꿈 된 모습 보이죠? 이럴 때 바로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lt 엔터 하고 나서 단위 콜론 2A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입고량 입고 1 재고 순위 비고 입력해 주고요. 상품 코드 아래쪽에 HE 하이폰 0012 엔터 BO 하이폰 2101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해 줍니다. 입력하고 한 셀에서 이렇게 글자가 넘치면 C열에 대한 열너비를 넓혀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도 이런 식으로 C열에 대한 열너비가 넓죠. 열너비 넓히는 방법은 C랑 D 사이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방향 모양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2020 하이폰 표시, 빼기 표시, 그리고 0512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2020, 그 다음에 사실 01 이렇게 입력 안 하고 1만 입력해도 되긴 하세요. 좀 혼동된다 하시면 그냥 보이는 대로 빠르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열너비 좀 맞추겠습니다. 카테고리 약간 줄여주고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면 되겠죠. 구매자 수는 괜찮고 재고일 같은 경우 약간 줄여주도록 하고요. 입고일은 입고일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샵으로 보인다 하면 열 너비가 너무 좁기 때문이니까 이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펼쳐 놓는 게 좋겠습니다. 비고 같은 부분은 조금 좁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줄이고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셀 병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네 군데 셀 병합할 건데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까지 블록 지정, 계속해서 컨트롤 키 누른 채 F13에서부터 F14 블록 지정,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채 G13에서부터 I13 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다른 곳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하나로 병합된 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병합을 했는데 잘못했다 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원하는 부분을 다시 블록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하는 게 불편하면 한 가지씩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 한 가지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식으로 해도 별 상관없겠죠? 행의 높이도 지정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도형 나타내는 부분 1, 2, 3행은 행의 높이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5, 6, 7, 8, 9, 14 여기 이 부분도 여기 아래쪽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1, 2, 3 여기 숫자 부분 행번호라고 하는데요. 1, 2, 3 숫자를 블록 지정 그리고 행과 행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아주 살짝 내려줍니다. 그리고 5에서부터 14행까지 숫자를 이렇게 쭈루룩 드래그 하셔서 그 다음 행과 행 사이의 마우스 위치 이때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높여주도록 합니다.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B4에서부터 J14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 눌러서 모든 테두리 클릭. 그 상태에서 여기 맨 바깥쪽 부분은 굵고 그 다음 이 부분 굵고 이 부분이 굵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선택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테두리 삼각형 모양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부터 끝까지 블록 지정. 이 상태에서 또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줍니다. 이 부분 대각선 모양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대각선 모양 나타내는 방법,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화살표 모양 조그만 모양 보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와 주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요. 테두리에 관련된 거 할 거니까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대각선인 모양을 이렇게 클릭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단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은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이렇게 화면을 더 옆으로 펼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라고 보이죠? 자, 똑같은 아이콘인데요. 이 부분 클릭해서 똑같이 생긴 모양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 거 클릭하고 열 너비를 다 잘 맞춰놨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 보이는 대로 위치해서 G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요.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 이 부분 보고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메뉴에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줍니다. 굴림 24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저는 현재 여기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자 색은 검정색 자동 눌러주시면 됩니다.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앞쪽에 보이는 가에 마우스 올려보면 굵게니까 클릭. 채우기 노랑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색 바로 앞에 보면 페인트 통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때 클릭해서 표준색 중에서 보면은 네 번째 노랑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도형의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맞춤 그룹에 보면 가운데 맞춤, 위쪽에서도 세로로 봤을 때 가운데 맞춤 될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 2개 다 눌러주도록 합니다. 31페이지 풀이가 끝났습니다.